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인천광역시 계양구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10만 6,747표를 얻었다. 김문수 후보가 6만 9,027표를 얻었고, 이준석 후보가 15,369표, 권영국 후보가 1,952표,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191표 해서 투표수가 투표한 사람이 19만 원래는 19만 4,728명이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19만 3,286명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5.2%, 김문수 후보가 35.71%인데요. 무려 20%를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만 6,747표는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 보정을 시도한 숫자. 가짜표란 얘기입니다. 가짜 숫자란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가공된 숫자, 만든 숫자, 숫자를 보정한 숫자, 보정을 시도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쉽게 가짜 숫자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가짜표가 몇 표가 들어갔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3만 7,720표를 이겼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긴 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양구 전체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10만 6,747표에는 가짜표가 4만 1,000, 엄청나네요. 4만 1,511표가 가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은 건 얼마냐? 6만 5,236표를 얻어서 김문수 후보보다 적게 얻었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느냐? 계양구에서는 전체 총 3,791표를 이겼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37,720표를 이겼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3,791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6,747 속에는 4만 1,511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적 투표, 제외 투표입니다. 그리고 효성 1동의 관내 사전, 효성 2동의 관내 사전, 계산 1동의 관내 사전, 계산 2동의 관내 사전, 계산 3동의 관내 사전, 계산 4동의 관내 사전, 작전 1동의 관내 사전, 작전 2동의 관내 사전, 작전 서운동의 관내 사전, 계양 1동의 관내 사전, 계양 2동의 관내 사전, 계양 3동의 관내 사전에서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총 합계 4만 1,511표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인천광역시에 여러분 계양구만 있습니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화군, 옹진군 10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에서 10곳 중에서 계양구에서만 얼마? 계양구에서만 4만 1,511표를 가공된 숫자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공했겠죠? 보정을 시도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19표에 1표, 15표에 1표 진짜표, 9표에 1표, 7표에 1표, 5표에 1표, 4표에 1표, 3표에 1표, 2표에 1표였는데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이기기 위해서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즉 재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자 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계양구 편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민석 의원, 잘 알 겁니다. 민주연구원 원장도 했지요.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부정선거 내용을. 본인은 영등포구에서 2번씩이나 가짜로 당선된 의원 아니겠습니까? 양심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지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침묵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할 텐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아갑니다. 선거할 필요가 없지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중공처럼 추대하는 거지요. 이런 게 어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부정선거를 밝혀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이 대한민국이 G5, G3, G2 국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입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기업들을 발전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을 조이게 되면은 기업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을 발전 육성시켜야 실업자도 생기지 않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집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지금 국가 기능이 한 6개월 동안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기 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참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시대의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조희대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이 아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밝혀내야 합니다. 정말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야 살 만큼 살았지요? 우리 자녀들, 특히 손자, 손녀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2의 홍콩이 될까?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대법관 늘린 거 아시죠? 지금 대법관 지금 14명 중에서 30명으로 증언하자고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언법을 공론장을 마련해서 공론에 붙여야 겁니다. 국회와 계속 협의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를 개정시키겠다고 나왔지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 했던 국회의원 누굽니까? 박범계지요.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언하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입법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야말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106,747표를 얻었는데 여기에 가짜 투표가 무려 41,511표라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65,236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69,027표를 얻어서 3,791표를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 계양부에서 42.98%를 기록하고 김문수 후보는 45.47%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